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죠. 그 이쪽인가? 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댓글창에는 사우디에는 사루만이 있다면 코리아엔 사연관이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오고 저도 있습니다. 그만한 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높은 물고 태어나야죠. 네, 그렇죠. 물고 태어나야 네. 되는 게 맞죠. 어서 오세요 하고 모든 분들이 또 반겨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리오프닝 대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어떤 게 더 잘 갈까? 이거는 마지막에 저희가 또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추워지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 네. 다시 또 백신 주고 올라가는 이제 그 의미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 많이 맞죠. 올라가셨고 그리고 화요일인가 한 2달 만에 다시 확진자 수가 7만 명 이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근데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백신 안 맞지 않나요? 저는 네. 마지막 맞은 게 3월인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더 맞아도 소용없다라는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각국 정부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계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코로나가 오긴 오는데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성 감기와 비슷한데 좀 더 많이 아파요. 걸려보셨나요? 전 걸렸습니다. 걸려보셨죠? 저도 3월에. 네. 네. 목이 상당히 3월에 한번 걸렸어요. 목이 많이 아파주셨죠. 네, 맞아요. 그러셨죠? 저는 네. 별로 안 아팠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좀 차이는 있나 봐요. 네. 개인 차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감기랑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백신도 2번, 3번 맞았는데 맞으라는 대로 맞았는데 역시나 효과는 없구나. 왜냐하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네. 변이를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전에 대해서 개발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변형이 돼서 뭐 알파, 오메가,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환절기 들어오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많아져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검사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확진자 추이가 조금 더 증가되는 추세이긴 한데 이게 과연 계속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 달 수밖에 없죠. 백신은 조금 사람들이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긴 하지만 오늘 빈살만 안 그래도 오늘 빈살만 왕수들 오잖아요. 근데 백신 맞았대요? 아니요. 대기업 총수들 만나기 전에 네. 이제 대기업 총수들한테 1시간,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PCR 검사를 하라 그랬대요. 한두 시간 전에 와서. 근데 PCR 관련된 주들은 네. 조금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일단은 정점은 지났죠.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음. 피크아웃이잖아요. 그죠. 네, 한창 이제 올라갔을 때 코로나 이후에 발발하고 진짜 무조건 그냥 다 허가해 줬어요.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각국 정부에 재고가 이미 많이 쌓여 있어요. 네. 이미 나갔던 것들이 이제 아.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추가 주문이 들어오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키트만 가지고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은 실적이 왕창 망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쵸. 물론 망가지지 않는 기업들도 있어요. 글로벌 분자 진단 기업으로 거듭난 ST 바이오센서나 시젠 이런 곳들은 단순히 코로나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더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이런 분자 진단, 뭐 PCR 이런 쪽을 다른 분야에도 더 사용하면서 향후에도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 때 이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네. 네, 빈살만도 부럽긴 하지만 이런 기업도 좀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시류를 이게 안 좋은 거긴 한데 잘 탔어요. 굉장히 잘 타가지고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정말 몇십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1년 만에 막 몇천억 단위로 회사에다가 오. 돈을 쌓아버리니까 네.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줄어들고 장비 그리고 PCR 키트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뭐를 해야 되겠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 다른 쪽으로 PCR의 유통을 넓히거나 신사업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그 돈으로 인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ST바이오센서가 맞아요. 잘 보여줬어요. 근데 좀 시즌도 하긴 했는데 약간 좀 늦은 거 아닌가. 그 돈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될지. 근데 결국에는 뭐 M&A 지금 기업들 가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시장에 없다 보니까 많이 싸졌어요. 이럴 때 이제 기업을 조금 싸게 가져가서 나중에 다시 커질 산업으로 키우는 이런 효과도 분명히 M&A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코로나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새롭게 신사업을 어떤 걸 하는지를 보면서 종목 선별을 해봐도 좋겠네요.
맞아요. 음. 네. 하진 과장님 바이오주 좋아하지 않아요? 바이오진 좋아하는데 진단키트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테마성이라서? 아니 이미 우리가 올해 초나 작년에 백신 맞을 때 항상 줄 이따만큼 줄 서서 맞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보건소 가면은 그렇게 줄 서서 안 맞잖아요.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도 백신 맞으실 거냐 미녀 작가님께서 물어봤는데 다 시청자분들이 안 맞는다고 하시네요. 저도 안 맞은 저도. 거거든요. 저도 그냥 안 맞. 최근에도 한 번 2달 전쯤인가 심하게 두통이 심하게 한 번쯤 있었거든요. 네.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코로나가? 진짜 치료 안 하고 그냥 한 진짜 좀 심하게 한 3일 정도 아팠던 적이 있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갔나? 3일 정도 아프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생각해보니까 두통도 심했던 것 같고 그때 주말이었었는데 그냥 맞아요.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백신 굳이 뭐 버틸만 하다라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우리가 독감도 백신이 있는데 네. 이거를 매년 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제 백신이긴 한데 기전이 달라질 때마다 별로 효과를 못 보이고 이거 맞았는데도 걸리고 하니까 이제 줄 서서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도 그래요. 정부에서도 막 규제하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네. 미국 정부에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더 이상 이제 백신을 화이자 쪽에서 안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화이자 주가도 엄청 떨어졌겠네요. 그러자 화이자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선두 업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백신 가격 니네 안 사? 우리 그냥 4배로 올려버릴래? 이렇게 나왔죠. 초강수를 뒀어요. 네, 4배를 올린다고요? 네. 그러면 더 안 사는 거 안 사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머.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번 일회성으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또 네. 됐을 때 얘네들이 치료제에 대해서는 한 95개 정도 중저소득 국가에 대해서 이 특허를 사용해서 이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풀어줬어요. 그런데 백신에 대해서는 안 풉니다. 그게 이제 특허 장벽이라던가 기술 장벽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풀어줘도 니네 이거 못 만들어.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두업체로서 화이자의 위치는 여전히 확고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지만 점점 더 우리 사회가 발달되고 할수록 질병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웹툰 이런 거 볼 때 좀비 만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하이브? 네, 약간 하이브라던가 뭐 그런 쪽들 좋아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거 나중에 현실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맞아. 한 20-30년 전에 나온 네. 영화들 지금 다 현실화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봤던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씩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정말 좀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해서 뭔가 DNA 세포 분열 막 이런 것들 이제 일으키는 거죠. 갑자기 생명공학 시간이 됐네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결국 백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네. 꾸준히 개발이 돼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진단 키트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다. 다만 너무 팬데믹 때 테마성으로 그쵸.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PER을 또 인정하는 그런 매크로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들이 꺾이고 있는데 아마 시장의 유동성 다시 돌면은 그리고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거 한번 돌면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때는 이제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죠. 이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실질 수혜를 받았던 게 뭐냐. 신풍제약 이런 것도 많이 갔지만 네. 그거는 그냥 X잖아요.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주가가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거고 실적 기반으로 올라갔던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진단키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도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잘 확인을 해놨다가 네. 이런 전염병이라던가 이런 초기에 또 들어가는 그런 학습 패턴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면 나타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안 되지만, 나타나야 되죠. 네, 안 네. 나타나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번에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나아졌던 종목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 이미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기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아마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30%다 손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종목을 다시 한번 내가 찬찬히 뜯어볼 필요는 있어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돌고 이 매크로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이 끝나갈 때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여러분들은 뭐 30에서 많게는 60, 70%까지도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정말로 사업 보고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분기 실적 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서 다 뜯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들어갔던 이 가격대에 올 수 있을 만한 산업과 트렌드를 가지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인가? 이건 스스로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유동성이 돌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웬만한 종목들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바이오주는 접근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서 그만큼 매력이 있긴 하지만 또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답이 없죠. 네, 모르잖아요. 큰 선들도 많고. 네. 떨어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없어지죠 종목. 상폐되죠. 믿었던 종목들도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조작을 하기가 너무 용이한 것 같아요. 맞아. 아무리 이 내용을 읽어봐도 저는 솔직히 임상 이런 것들 해봐도 그 잘 모르겠어요. 리포트 아무리 읽어도 네. 그냥 좋은 얘기만 써 있고 이 약물 시장 가치 몇 조 될 건데 잘하고 있다. 근데 그것만 읽어봐서는 도저히 그 약물의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요. 항상 저는 보고 읽어요. 잘 입에 안 들어와요. 네, 너무 길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분야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신약만 하고 재무구조 특별히 안 좋은 회사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회사들은 언제든지 자본 잠식 들어갈 수 있고요. 맞아. 결국 자본 잠식 피하고 이거 임상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내면 기업의 존폐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돈은 없고 어디에다 손 벌리죠?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돈 좀 빌려줄래? 하면은 이제 주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50인데 이거라도 물 타서 들어가야지 그 생각하고 또 돈을 빌려주죠. 또 상폐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팩트, 냉철하게 뼈를 때리는 팩트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 FDA 승인 받아가지고 최종 임상 1상, 뭐 2상 A, 2상 B, 3상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약물이 100개면은 1개 정도 맞아. 나와요. 네.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잖아요. K, 뭐 엔터, 뷰티, 방산 이런 쪽들 다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제약 쪽에서는 아직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서는 물론 뛰어난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 임상 진짜 많이 진행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종 임상 진짜 E, B 이런 쪽 통과하면서 기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보면은 100개 중에 몇 개나 될까? 이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아찔하죠. 네. 임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해외 기업에 수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근데 해보고. 임상이 우리가 확인한다고 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게 더 그렇죠. 문제예요. 근데 기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기사에는 당연히 좋은 얘기들을 그러니까요. 위주로만 좀 써 있고 네.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질 땐 그 얘기하죠. 바이오 재무 구조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 상폐 당하고 또 주주들한테 손 벌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에선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와요. 이거 바이오 장밋빛 미래 역시 꿈을 먹고 가는 바이오다. 꿈과 희망. 네, 이런 얘기들만 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들 보면은 그냥 이제 홀랑 이제 거기에 맞아.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좋은 얘기들만 장밋빛으로 펼쳐지고 네네. 시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은 유동성 장세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역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신약이야, 바이오야 이런 것들 재무제표 이런 거 전혀 확인 안 하고 그냥 몰빵. 좋은 얘기 그래서, 나오면 네. 혹해가지고. 또 올라갔을 때도 못 팔아요. 제가 그래요. 네, 왜냐? 이게 꿈과 희망의 바이오기 때문에 50%까지 거 뭐 그냥 손 놓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막 2배까지 갔는데도 역시 바이오야 하면서 3배, 4배 기다리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반토막 막 이렇게 가버리죠. 예. 임상에는 많이 당해가지고 임상 상상 뭘 제출했다 이러면 사실 이젠 안 믿거든요. 그건 잘 안 믿는데 그래도 뭐 중국에 어디 수출을 한다, 영국에 수출을 했다 이러면 뭐 중국, 유럽, 한국, 미국까지 다 진출을 했다 이러면 저럼 좀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네. 그런 수출을 잘 하고 있는 네. 제약사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래도 기술 수출을 했던 이력이 있는 쪽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네. 급등했었죠. 이게 기술 수출이 워낙에 대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그걸로 인해서 계약금을 일단 받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한국이라던가 각 지역에 대한 판권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은 마일스톤이라는 또 향후에 그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을 수치를 합니다. 로열티, 마일스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기술 수출이 됐다라는 건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은 어떤 관점이냐라고 제가 이제 또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리면 걔네들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회사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혹시 벤처 캐피탈 이런 쪽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 쪽들이 돈을 이게 100개 정도를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서 뿌린다라고 했을 때 그거 다 성공하기 바라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는 쪽도 뿌리고 안정적인 곳도 뿌려요. 근데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뿌리는 이유는 딱 있죠. 아, 나 이거 들어가서 100배에서 엑시트 할 거야. 그게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없어져도 돼.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뿌리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물론 선별하고 내부적으로 회의해가지고 고심 끝에 결정을 하긴 했겠지만 이게 100%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얘네가 임상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술 사와가지고 우리 쪽에서 임상 진행해 볼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기술을 가져와서 본인들이 더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 버리고 되면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물질들, 후보 물질들을 가져와서 임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주제 바이오 아닌데 이렇게까지 대답해 주시네. 너무 대단하신데. 오늘 바이오 아니었나요? 아니 그냥 코로나였는데. 아, 코로나였나요? 진단 키트 코로나였는데 갑자기 네. 바이오까지 가버렸어. 저도 사실 바이오 잘 몰라요. 아까 우리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얘기도 하고. 당황할 뻔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아, 네. 저는 금속공학입니다. 여러분. 금속공학 전문이지만 네. 바이오까지 이렇게 맞아요. 알고 계시는 역시 사령관님이 맞습니다. 코로나는 여기까지 해봐도 되고. 아, 근데 마스크는 계속해서 수요는 네.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전엔 줄 서서 샀잖아요. 똑같은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요즘 누가 마스크 줄 서서 사나요? 집에 텅텅 남아 돌아요. 네. 맞아요. 회사에서도 막 나눠주는데 그것도 다 못 써서 네, 고객분들도 나눠주고 저도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예전처럼 글쎄요. 이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네. 이 마스크 수요 이런 것들은 이미 기확보를 다 해놓으신 분들이 많았고요. 예전엔 정말로 그 만드는 부직포라던가 이런 원재료가 없어서 마스크를 못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었던 때도 있죠. 네. 그때 이제 뭐 어딘가와 결탁해가지고 이런 큰 마스크 유통사 이런 거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득을 취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는요. 지호영인가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런 쪽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가 들끓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막 백신 개발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마스크 꼭 쓰고 다녀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라. 근데 요즘에 메이크업 저는 받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가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3일, 4일도 쓰시더라고요. 네, 사실 솔직히. 매일 잘 안 갈 때. 네, 그렇게 막 더러워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이제 갔으니까 거의 맞아. 이제 뭐 한 3일, 4일 써도 이거 뭐 안에 있는 나노 소재 이런 것들 뭐 안 망가지겠지. 네. 뭐 보관만 잘하면 물론 오래 갑니다. 근데 마스크가 꺾이거나 이런 훼손이 있으면은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마스크 판매업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잘 유념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글쎄요 마스크 가격이나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살 수 있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마스크가 잘 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그 당시에 난립했어요. 이거 구조 조정 또 거쳐야 됩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또 전염병 오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발발이 된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안타깝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마스크나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뭐 예전에 많이 올라갔었던 웰크론 이런 쪽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필터 이런 쪽 만드는 그 미세먼지 쪽으로 크린앤사이언스 네. 예전에 한번 미세먼지 엄청났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보세요.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세요. 엄청난 손실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쁜 기업도
항상 좋은 기업도 없어요. 늘 전부 다 경제 사이클 흐름을 타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뭘 해야 되냐. 안타깝지만 투자의 관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 전 세계 반응 보면서 또 마스크 쓰라고 하겠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선침해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관심 가질 만한 분야는 아니에요. 네.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관련한 바이오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쪽으로는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뭐 실외도 이미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실내만 남았잖아요. 네. 물론 겨울에는 안 하겠지만 뭐 내년 봄 되면은 그때 되면 좀 이제 실내 마스크 면제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네, 해제할 것 같아요. 해제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마스크 관련주는 굳이 봐야 되나 싶네요. 미세먼지 있어도. 미세먼지? 저 미세먼지 있어도 마스크는 잘 안 써. 그래요? 저는 미세먼지 때 엄청 쟁여놨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나마 쟁여놨던 마스크가 음. 있었어서 썼었거든요. 아까 자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도 최근에 마스크를 잃어버려서 사는데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좀 2, 3천 원. 비싸긴 근데 해요. 지금까지 저는 2년 동안 마스크 구매 비용이 10,000원밖에 안 됐더라고요. 진짜요? 항상 누가 줘요. 어. 회사에서 주고 어르신들이 맞아요. 많이 한 뿌렸어요. 30개씩 주고 이러면 오. 아까 그 차장님 얘기하신데 저는 한 4, 5일 정도 쓰거든요. 저도 제 돈 주고 마스크 사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저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는 어. 제가 마스크 담당해가지고 아까 댓글창에서도 시간 땡 기다리면서 구매했다고 페리다트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몇 시에 오픈한다 이러면은 예전에 티켓팅 그랬죠. 하듯이. 네. 네.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약국에 줄 했었거든요. 쫙 서 네, 있고 맞아요. 그랬었습니다. 저 여성분들은 또 디자인 또 신경 쓴다고 뭐 파란색 뭐 맞아요. 분홍색 그 맞아요. 에어컨도 쓰는 거 봤는데 분홍색 옷 입은 날에 분홍색 마스크 쓰고. 디자인적으로 깔맞춤으로. 패션이 맞죠? 되어버렸어. 패션이죠. 네, 그러면 그 코로나 미세먼지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해결이 될 만한 것도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무슨 실험하죠? 인공 강우. 네, 이런 것들을 국지적으로 뿌려가지고 네. 미세먼지 심한 지역에서는 그걸 가라앉혀 버리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은 점점 더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지구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벌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잖아요. 친환경, 네. 신재생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 이유들이 지금 에너지 다변화 차원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저쪽 테슬라 CEO죠. 그런 분들이 이제 화성 막 이런 계획 세우고 있는 이유가 네. 그것도 이제 영화에서 봤던 똑같은 일이에요. 화성으로 인구 이주, 그쵸. 이주시키고 또 다른 별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가 다가올 후폭풍 미래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결국 이게 주식에서 또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테마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네. 아니면 정말로 전기를 화학물질의 반응을 일으켜서 생산하고 그걸로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산업으로 크게 빅트렌드를 만들어가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네. 계속 생각하고 꿈꾸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역시 사령관님 대단하십니다. 네. 바이오에 이어서 ESG까지 짚어주시고 영화 주제가 이야기. 뭔가요, 도대체? 자, 저희 주제는 코로나와 리오프닝입니다. 주제 다시 엄청나게 한번 많이 말씀해 주셔야 남았네요.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는 여기서 얼른 마무리해야 될 것 가시죠. 같아요. 왜냐면 저희 리오프닝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리오프닝을 짚어보자면 최근에 카지노랑 항공주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카지노는 최근에 조금 조금 상승했었던 것 좋았었죠. 같은데 많이 그쵸? 상승했어요. 많이 네. 상승했죠. 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는 카지노 이런데 파라다이스 그쵸. 지금 흐름 자체가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 동향 열어놓고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싹쓸이에요. 네. 그냥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전 섹터, 전 업종, 전 종목 중에 음.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에요. 이 이유는 이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중산층 이하에서 많이 지속적으로 소모를 해줄 수 있느냐 그 관점을 봐야 되는 게 항공 쪽 그리고 여행, 호텔 이런 쪽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불로소득으로 뭐 월세 한 3,000씩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꾸준하게 명품 하던 대로 소비하고요. 불황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정말로 이제 금수저나 막 그러신 분들이죠. 네. 근데 중산층 이하 그리고 중산층에 이렇게 걸쳐 있었던 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나가는 비용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어떤 임금의 인상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물가 인상을. 그렇다 보니까 내가 분명 여기 중산층, 여기 하위층, 고층, 중산층에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일회성으로 지금 못 갔던 부분에 대해서 해외여행 이런데 일회성으로 보복 소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연 반복적으로 소비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네. 네, 못해요. 당연히 못합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요. 네. 지금 CPI가 일회성으로 꺾였어요. 일단 7.7% 나왔는데 여전히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2% 물가와는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피벗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피벗이라는 건 금리 인상하다가 돌아서 가지고 금리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연준에서 분명히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의 속도가 조절되는 거지 이거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 우리 인하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일단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라던가 어떤 다우존스 지수는 월봉상으로 굉장히 좋은 지표, 그냥 상승파를 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기술주들도 같이 올라오면서 나스닥이라던가 코스닥 쪽도 점점 더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지금 120 월선을 강하게 양봉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될지는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CPI는 1차적으로 확인한 거고요. 2차로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PCE.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네. 이게 일단 연준 쪽에서 금리를 올려서 꺾으려고 하는 게 개인들의 소비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목표고 그 과정에서 경기 둔화 일부가 온다. 손 치더라도 우린 감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소비 지출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지표 CPI 1차로 약하게 인플레이 피크아웃 했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더 높아졌어요. 5.9%.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CPI 물가는 떨어졌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는 월급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다음 달 되면은 500만 원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450이 돼 있을 것 같고 네. 내년 되면은 또 400만 원 돼 있을 것 같고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지금 할까요? 투자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에 큰 매크로적인 변동성 상황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선뜻 손을 못 내밀어요. 근데 내밀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크로에 앞서서 시장은 주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매크로만 보고 매크로 얘기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때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뭐 나스닥이 7천까지 간다.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개인들이 들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영끌해가지고 이자 나가는 것도 많고 한데 투자 해볼까 하다가 시장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못하죠. 그럼 그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금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가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당장 안 쓰면 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명품백 사서 나중에 그렇죠. 비싸게 팔려고. 네, 리셀. 네. 그래서 리셀가. 점점 더 가진 돈을 즉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다라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좀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창에도 올라와서 저도 궁금한 게 백화점주는 왜 안 오르나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품을 사고 소비가 늘고 있으면 백화점주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품이나 이런 쪽들을 중산층 이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상위 1%, 10% 계층은 이런 경기 침체 상황 별로 영향 안 받아요. 해오던 소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산층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진다. 그럼 그분들의 구매력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저가 브랜드가 많이 팔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탑10 이런 쪽이 네. 잘 팔리니까 신성통상 주가가 좋았고요. 네. 거기다 뭐 스파오
이런 쓰고 버린다, 1년 뭐 입고 버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스파가. 그쵸. 네, 그런 쪽들이 잘 팔리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거기마저도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그 소비마저도 이거 금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던 이자, 1년에 내던 이자가 2배 수준으로 뛰었어요. 빌려온 돈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한 장에 10,000원 하는 셔츠 사기도 이제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꽁꽁 지갑을 닫아버리죠. 네. 근데 그냥 고층은 예전처럼 똑같이 소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위 계층이 소비한다고 해서 백화점의 매출이 팍 뛰느냐?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소비니까. 소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그리고 그 이하에서 경기가 좋아질 때 확 소비를 해줘야지만 네. 이 백화점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중산층이 저가 브랜드에 대해서도 안 사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비싸게 살까요? 안 사죠. 백화점 가서 어떻게 하죠? 그냥 입어봐요. 괜찮네. 그리고 와서 온라인으로 얼마야? 이렇게 사죠. 최저가. 네, 구매. 최저가 구매. 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힘들었어. 근데 불프에도 이번엔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또 오늘 그 뭐지? 아까 미국에서 실적 발표. 타기. 네, 탁이 떨어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맞아요. 네, 블랙 네. 프라이데이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피벗이라던가 어떤 금리 인상 속도의 강한 조절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가 그쵸. 그만큼 어려워지고 줄었으니까. 끊긴다라고 하면 연준이 아싸, 우리 성공했어.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이제 조금만 더 올려도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연말에 이제 12월에 50bp 인상하고 그렇게 되고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소비가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금리 제가 볼 때는 안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분간은 그 금리가 유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셔츠 얘기하시니까 페리다트님도 뭐 사시려고요? 저요? 그거 게임 게임인가요? 플레이스테이션. 그게 항상 저희 지금 계속 피파 23을 사야 되는데 버티고 있어요. 2만 원 아끼려고. 2만 원 굉장히 중요하죠. 치킨 그거랑은 한 마리 더 먹을 수 있는데. 티도 사고. 치킨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리오프닝 하면 주류. 네. 네. 하이트 맥주.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월드컵도 예정되어 있고. 근데 월드컵이 10시에 열리잖아요. 네. 딱 좋은 시간 아니에요? 막 방송 끝나고 이거 하러 가시나요? 그럼요. 저 10시 반에 퇴근하면 이제 좋네요. 그때 딱 가가지고 딱이네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살짝 봤다가 바로 치킨집 가가지고 그치. 맥주 한잔 네. 하면서 보면 되는데 딱 좋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류 쪽이요. 주류 쪽. 주류는 일단은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좀 반짝 특수가 아닐까라고 약간 좀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또 계절적으로 약간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겨울엔 따끈한 정종 이런 게 살짝 생각날 때가 있고요. 어묵의 소주 아닙니까? 그쵸. 약간 그런 것도 네. 있고요. 예, 좀 차가운 술을 상대적으로 저는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맥주는 약간 그렇게 딱 마시고 캬 하면서 딱 내려놓고 그쵸. 시원한 맛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먹는 정도? 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약간 날씨도 춥고 움츠리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맥주 쪽의 그치. 매출은 아무래도 맞아. 살짝 꺾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원래 않을까요? 월드컵 6월 여름에 열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네. 원래 여름에. 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맥주를 안 먹었어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월드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수들이 얼만큼 감독과 함께 아우르면서 잘 띄워주느냐. 만약에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맥주를 연달아서 시키면서 연쇄 효과가 발생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글쎄요. 반짝 특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반짝 특수. 네. 그래서 저도 저 BJ 프리티에도 사실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편의점. 네. 근데 이게 10시에 열리잖아요. 그 어제 아니 야 10시에 하면은 이미 사람들이 6시부터 모여가지고 술 다 깔라대가지고 10시에 월드컵 못 봐. 맞네. 퇴근하고 야 오늘 월드컵 보자 모이자 이러고. 내가 어제 모이자고 했다가 부장님이 맞아요. 싫다고 그럴 수는 네. 있겠네요. 특히나 저희 증권업계는 뭐 네. 거의 이제 4시부터 4시, 일찍 3시 퇴근하시니까 반이면은 또. 땡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4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10시 되면은 10시는 그냥 집에 가서 보세요. 주무시고 싸움 나. 네, 괜히 집에 축구 가서 보고 보이죠. 있으면은 안 좋은 게 되면 싸움 나요. 저는 10시 반 퇴근이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연말에 송년회 이런 네. 것들 이제 네. 리오프닝 약간 열리면서 그것과의 복합적인 효과는
약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니까 맞아요. 뭐 소주랑 맥주 말고 와인 소비가 와인. 굉장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겨울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와인을 한 잔, 이거는 꼭 아주 차갑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뭐 물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드시는 분들도 아이스 있는데 와인.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상온에 있는 것들 먹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안을 했을 때에는 글쎄요, 송년회나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얼만큼 지금 또 확진자가 약간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 살짝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다 뭐 감안한다 손 치더라도 글쎄요, 주류나 이런 쪽들의 뭐 폭발적인 실적을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개인적으로는 음. 차장님께서는 주류는 살짝 반짝이다라고 반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리오프닝 하면 항공주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항공주 그저께인가 어젠가 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야기도 뭐 나왔잖아요. 지연이었나요 그게? 일단은 반대했어요. 네. 영국에 이어서 미국도 이거 너무 독점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원래는 영국이 원래 수정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까지도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섰죠. 사실 영국 통과되더라도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 중에서 한 군데만 반대하더라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가 다 통과돼야 돼요. 근데 상당히 이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지금 영국이 먼저 반대했는데 거기에서 런던, 서울 이쪽에 노선을 거의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서비스 그렇지. 저하, 품질 저하, 그리고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쪽들도 우리한테 적절히 채찍과 당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조금 풀어주다가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하니까 니네 보조금 안 줘라고 하면서 현대차 와가지고 투자 잘했어라고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하다가 네. 안 돼, 니네 못 줘 이렇게 또 나와버리고요. 굉장히 좀 이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미국에서 요즘에 좀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좀 많이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영국에서 최종 반대표 던진 건 아닙니다. 21일까지 이제 독과점 우려 해소하는 방안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하라라고 통보를 했고요. 미국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게 합병을 했을 때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좀 심해요.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건 맞아요. 네. 6분기 연속으로 흑자예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적자도 심하고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던 그런 회사예요. 네. 거의 이제 망가진 회사, 공적 자금이 막 투입돼야 되고 이런 회사.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대한항공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노선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지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채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5천억 정도 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만약에 인수가 여차저차해서 내 나라들 그리고 영국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땅땅땅 너네 합병 승인해줄게 라고 하면은 1조 5천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일단은 대주주 유상증자 아마 3자 배정으로 해서 그거는 막아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이유가 문제죠. 왜냐하면 부채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실적이 반짝 여객 수요가 좋아진다고 해서 네. 단기간에 막을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객 수요가 없었던 팬데믹 시절에도 뭘로 버텼죠? 화물. 네. 화물로 다른 항공사들, 글로벌 항공사랑 비교해도 굉장히 장사 잘했어요. 왜냐하면 선박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적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시성이 있었어요. 딱딱 언제까지 갖다 줘 하면은 맞춰서 갔는데 이게 항만 적체, 항구 적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배가 기다리고 하역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이래버리니까 어디로 맡기죠? 항공화물. 비싸더라도 이걸로 정시성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선박의 물동량 수요가 항공으로 갔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항공 쪽이 여객은 완벽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었던 거죠. 그게 아직까지도 분위기는 유지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전에 팬데믹 때는 그 물동량이 실적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갔었어요. 가파르게. 근데 지금 어떻게 가죠? 증가는 되는데 이렇게 만만하게 둔화돼요. 둔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도 지금 단기지만
바텀업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증가되는 것도 반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항공화물의 실적이 꺾이는 흐름들 계속 증가는 되는데 예전 10에서 20, 막 50, 100 왔는데 지금은 10에서 12, 14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승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동량 자체가 일단은 선박 요즘에 해운주라던가 이런 쪽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운임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벌크선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 발틱 지수죠. 이런 쪽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이 그만큼 적체가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물동량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항공 쪽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여객 수요죠. 여객 수요가 과연 이 잘 나오던 항공 화물의 수요를 다 커버해 줄 만큼 나올 것이냐. 근데 지금 이제 또 코로나가 중국에서 물론 풀어주긴 했어요, 살짝. 네. 근데 풀어주는 게 코로나 제로 정책 자체를 풀어줬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게 PF예요. 부동산.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쪽도 좀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들의 지금 자산에 대한 투자가 요즘에는 금융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격리, 시설 격리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좀 줄여줬는데 과연 중국의 하늘길이 이걸로 인해서 막 크게 열릴까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공 쪽에서 LCC 특히나 이런 쪽들은 일본 지금 무비자 입국 풀렸잖아요. 네. 일본과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오. 네. 그래서 중국이 추가적으로 하늘길이 얼마나 열리고 이런 쪽들에서 운항 횟수, 증편, 노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열리는지 여부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두 개의 나라가 거의 한 45에서 50% 정도 네.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도 좋은 노선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항공주를 보시는 분들은 일본과 중국에 관련돼서 항공편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리오프닝 대 코로나 네. 하나만 고르자면 어떤 걸 고르실 거예요? 글쎄요. 코로나 쪽은 일단은 좀 지나간 테마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에 발생되면 안 되지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염병 관련된 것들이 또 왔을 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들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곳들, 특히나 이제 진단 키트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기존에 백신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 곳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근데 이쪽은 1호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이자, 모더나 뭐 여러 군데 많았었죠. 그런 쪽 백신이 전 세계에 이미 퍼져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팔릴까요?라고 제가 승인 나기 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대를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향후에는 일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놨고 메신저 리보엑산이라고 해서 mRNA 이쪽에 대해서도 기술 확보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들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말고 지금 네. 당장은 리오프닝주. 아무래도 리오프닝 중에서도 집중해야 될 것은 LCC. 근데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복 소비가 꾸준하게 중산층 이하에서 일어날 만한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글쎄요. 지금 카지노주 이런 쪽들은 큰 손들의 드랍액이 점점 더 커지고 그렇죠. 있어요. 일본 VIP.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지금 좀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대 코로나를 하면 굳이 따지자면 리오프닝주 그중에서도 카지노주를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오늘 사영관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짚어주셨어요. 바이오, 영화도 짚어주셨고 네. 뭐 전체적인 매크로 이야기도 해주시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러네요. 항공의 뭐 주류 이야기도 하고 다 뽑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조님께서도 믿고 보는 사차장님 오늘 역시 방송 고맙습니다. 최고였다고 네. 또 댓글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자, 돈돈 모닝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50만 수험생들 정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그러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꼭 잘 보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돈돈 모닝 라이브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투하세요. 안녕. 안녕.